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사용이 늘자 부산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관리 방법을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에 정관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관선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심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최근 한 달간 코로나와 아파트, 모터쇼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392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80대 3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사용 많이 하실 텐데요. 부산 지역에도 이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실 관리와 또 에어컨 주변 전선 관리가 중요한데요. 차선현 기자가 냉방기기 관리 방법을 짚어봤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입니다. 이 불은 연기와 함께 금세 지방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수요 증가와 함께 전기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여 건, 지난달에만 10건이 에어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전기 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꽂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물품 등이 실외기를 막지 않도록 에어컨 주변을 치워야 합니다. 실외기실에 환기구를 반드시 넣어 놓으시고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외부로 발산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는 우리 비닐류 아니면 종이박스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다른 곳에 보관하시고 그 주변에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특히 담배꽁초를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꽁초가 실외기 안으로 들어가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기시설 주위의 먼지 관리도 필수입니다. 먼지가 냉방기기 화재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불이 발생하는지 실험한 영상입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실외기를 세게 가동하자 3분 만에 작은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자 전선 접속부에 불이 붙습니다. 수분이나 먼지 등에 의해 전기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화재. 여름철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조그만 관심과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관광객과 국제선이 떠올랐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노선 탑승객 수는 지난 3월 40만 명에서 지난달 7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산 시티투어 버스 탑승객 수 역시 지난달까지 6만 8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기는 등 코로나 재유행 속에도 부산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며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운항이 이번 달 주당 272회로 불과 한 달 전보다 90회 가까이 크게 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연관 키워드는 부동산과 분양, 전셋값 등입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6월 셋째 주 2년 만에 하락한 뒤 8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셋값 역시 6월 넷째 주부터 7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부산에는 아파트 14,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의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모터쇼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 모터쇼가 4년 만에 돌아와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 4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아이오닉 6를 공개하는 등 자동차 업체의 신차 공개에 더해 하늘을 나는 택시 등 미래형 친환경 이동수단이 전시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였습니다. 12일 부산시가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1단계 건설 사업을 2022년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노포 정관선 1단계 건설 사업은 기장군 월평리를 시작으로 정관 신도시를 경유해 동해선 좌천역까지 총 13km를 노면 전차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거장은 15개소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3,4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관선 예타 대상 사업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정관선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라며 국토부를 방문해 장관과 면담하고 정관선의 시급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관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때문에 주민 및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하반기에도 국토위 상임위의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정관선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속한 예타 진행과 통과를 위해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이 국토교통부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된 것과 관련해 기장군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오는 8월 19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해 군민과 함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으로 예타 조사가 통과된다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2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92명입니다. 사망자는 80대 3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이며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4853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9.7%, 일반 병상 가동률은 55.9%입니다.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인력회사 직원이 11년간 1,900회에 걸쳐 회사 자금 12억 4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신청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 대표 B 씨는 2010년 이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입사한 A 씨가 최근까지 회사 동의 없이 남편에게 계좌 이체하고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12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일광읍 일광 톨게이트 정관 방향 100m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 옆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1살 운전자 A 씨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차량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인화성 액체인 자일렌 2만 5천 리터 중 100리터가 누출돼 흙과 흡착부로 방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 지역에 귀금속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골드 테마거리인데요. 귀금속의 유통과 제조가 시장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 다양한 디자인의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통시장 탐구생활에선 골드 테마거리를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전 세계 보석 귀금속이 여기에 다 있다. 대한민국 보석 골드 테마거리를 구경하러 오세요. 골드 테마거리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귀금속 시장입니다. 1980년대 초 부산 지역 귀금속 상가들이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를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귀금속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골드 테마거리는 19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650개 점포가 있는데 기금속의 유통과 제조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것보다 기금속이 저렴하겠죠? 하루에 시제품이 쏟아지다 보니 새로운 디자인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부산 사람만 오냐고요?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 놀러온 관광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골드 테마거리 인기 비결이요? 기금속 수공비 들어보셨나요? 이 수공비가 천차만별인데 골드 테마거리에는 기금속 공장이 있다 보니 수공비가 저렴하게 해주고요. 거기다 최신 디자인의 기금속이 많은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골드 테마거리에는 기금속만 있냐고요?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돼지국밥에 조박낙지, 골드 테마거리의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까지. 그래서인지 골드 테마거리에서 구입한 커플링 나란히 나눠 끼고 맛있는 음식 먹는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귀한 보석은 다 여기에 골드 테마거리 많이들 오세요. 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시민들은 건강이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강변을 따라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낙동강물이 온통 녹색입니다. 낙동강 상류는 물론 하류까지 낙동강 선착장마다 녹조가 가득, 녹조가 최고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종이컵에 강물을 떠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취까지 코를 찌릅니다. 그야말로 녹조로 강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물이 녹조 번식으로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산 시민의 치수원인 물근과 메리 지점의 조류 경보제가 경계 단계까지 격상된 상태입니다. 뭐 양산이나 다대포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물이 너무 녹조가 많아가지고 좀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근데 뭐 저런 물 아무리 사람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좀 그 수질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녹조도 최고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녹조가 뿜어내는 맹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 상대적으로 비가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도 6월 달에 2.2, 7월 달에 3.5 해서 상당히 좀 높게 다른 연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간 손상과 복통,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동강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부산시장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메리 치수장과 덕산 정수장을 찾아 녹조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그 취수탑을 건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녹조와 관련이 없는 물질을 취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물이 아닌 보다 원수가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각 정수장의 오존 처리와 입상 활성탄 여과 공정인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먹는 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밤낮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